새벽녘 차가운 돌방에 서 있습니다. 좁은 벽 틈새로 회색빛이 새어 들어와 공중에 떠있는 먼지 입자들을 비춥니다. 발밑에는 거친 짚이 깔려 있어 발소리를 죽입니다. 습기 때문에 무거워진 치마의 양털이 다리에 달라붙습니다. 오늘은 속치마, 겉치마, 그리고 외투까지 세 겹을 입었는데 한 겹 한 겹이 더 조입니다. 벽난로에는 아직 불이 없습니다. 붉고 갈라진 손이 떨립니다. 치마를 들어 올리려 애씁니다. 방광이 아픕니다. 지난밤 이후로 속을 비우지 못했고 이제 그 급박함은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화장실이라 할 만한 곳도 잠글 문도 없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진 요강만이 희미한 불빛 아래 차가운 금속을 빛내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녀가 어제 비워줬을 테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냄새를 먼저 맡게 될 겁니다. 당신은 서툴게 춤을 추듯 치마를 잡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팬티는 입지 않았습니다. 맨살과 칼 같은 추위뿐입니다. 흘리지 않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조준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도 정숙함은 코르셋보다 더 당신을 옥죄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수치의 순간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생존입니다. 역사책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조용하고 신체적인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여자로 산다는 것에 수많은 사적인 불편함에 대해 누가 글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합시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책에서 읽었던 낭만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아하고 섬세하며 하늘거리는 비단에 쌓인 중세 숙녀의 이미지는 허구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거칠고 육체적이며 불편합니다. 코르셋을 입고 무도회에 가는 일도 레이스로 장식된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집 침대 밑에는 요강이 있었고 배설물로 흠뻑 젖은 골목과 몇 주 동안 물을 보지 못한 양털 옷을 겹겹이 입은 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팬티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팬티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은 치마 아래에 아무것도 입지 않거나 많아야 허벅지까지 오는 리넨 속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을 내린다는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릴 속옷이 없었으니까요. 드레스는 종종 여성들이 옷을 벗지 않고도 웅크리고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어떤 옷은 가랑이에 구멍이 있거나 전략적인 트임이 있거나 바로 그 순간 서서 또는 요강 위에 소변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조절 가능한 겹이 있었습니다. 병이 좌석도 물티슈도 사생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세 여성들은 일하고 출산하고 월경하고 자신들에게 적은 도구와 훨씬 적은 배려를 제공하는 세상에서 생존하는 동안 존엄성과 지위, 위생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저속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어볼 시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만약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과거를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을 비록 아주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The Medieval File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신화 아래 숨겨진 잊혀진 진실과 침묵의 투쟁을 발굴합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전의 위생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시간과 대륙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성이나 왕이 아니라 아무도 기록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조용한 인간적인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1. 겹겹이 쌓인 옷 아래 여성들은 실제로 무엇을 입었는가? 여성들이 어떻게 생리 현상을 해결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신화와 옷의 겹을 벗겨내야 합니다. 전형적인 중세 여성은 여러 벌의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으로 리넨 슬립, 그 위에 더 무거운 드레스, 일명 커틀, 그리고 신분에 따라 망토, 튜닉 또는 추가 망토를 입었습니다. 이 옷들은 보통 바닥까지 길고 긴 소매를 가졌으며 특히 추운 날씨에는 두꺼운 직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종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끈으로 묶는 속바지, 브레를 입었지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속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후에야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가랑이 부분이 열린 옷이 등장했는데 이는 정숙함보다는 실용성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속옷의 부재는 여성들이 옷과 매우 실용적인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치마는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옮기거나 묶었습니다. 옷의 구조 자체가 신체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습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튜닉, 세탁에 견디는 양털, 햇볕에 표백할 수 있는 리넨, 기능이 디자인을 결정했습니다. 역사가 종종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2. 여성들은 어디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성이나 수도원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드로브 과자라 가르데로베를 사용했는데 이는 돌벽에 내장된 일종의 변소로 배설물을 구덩이나 해자에 직접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 계층과 관계없이 침대 밑에 두는 금속이나 세라믹 그릇인 요강에 의존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창밖으로 내용을 버리는 것이 흔했는데 종종 거리에 모두 버리기 전에 경고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거리에서는 겨울에도 소변과 대변 냄새가 났습니다. 파리는 계절을 타지 않았습니다. 농민 여성들에게는 자연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외딴 숲을 헛간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 또는 임시로 판 도랑이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사생활은 드물었고 안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삶은 겸손함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길가에서 멈춰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반면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는 휴대용 요강, 나중에 프랑스에서 브루달루 보르다르우에 라고 불린 을 휴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치마 밑에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3. 그들은 어떻게 몸을 닦았을까? 휴지 이전 시대 중세 유럽에는 휴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는 기후, 계절, 사회 계층에 따라 달랐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리넨천, 가능할 때마다 세탁숲에서 채취한 이끼와 부드러운 풀 양털, 부유층이 가끔 사용 차원을 감은 막대기, 또는 해안 지역에서는 조개 껍데기까지 솜과 물,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월경 중에는 여성들이 접은 천을 끈이나 핀으로 고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생리대, 탐폰, 진통제는 없었습니다. 오직 창의성, 회복력, 그리고 침묵뿐이었습니다. 청결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비누는 비쌌고 옷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목욕은 가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자원 부족, 기후, 그리고 문화적 규범 때문이었습니다. 시야,
침묵과 수치심, 위생의 사회적 규칙, 보편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문서 기록으로는 말이죠. 위생은 사적인 것이었고 언급되지 않았으며 깊이 성별에 의해 구분되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자연히 반대를 요구할 때조차 조용하고 절제되고 겸손해야 한다고 기대되었습니다. 종교적 맥락에서 신체의 기능은 죄와 연결되었습니다. 월경, 출산, 심지어 소변을 보는 것까지 영적 불순함의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필요를 숨기고 신체 기능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의 몸을 불신하도록 배웠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가더로브 사용이 통제된 의식이었습니다. 한여들이 도울 수 있었지만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왕실 궁정에는 신체적 자제에 대한 규범이 있었습니다. 실수, 얼룩, 냄새, 이 모든 것이 명성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오늘날까지도 메아리칩니다. 전쟁, 조약, 가계가 역사책을 가득 채우는 동안 여성의 몸,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투쟁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세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는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추정되는 순결함에 있었습니다. 이는 성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었습니다. 청결함, 침묵, 그리고 신체 통제는 미덕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 뒤에는 여성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하며 종종 보이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위생시설의 부족은 단순히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더 깊은 가치들을 반영했습니다. 폐기물 및 위생 관리는 공공계획에서 거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며 특히 여성의 필요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여성의 불편함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안전하고 분리된 공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종교는 이러한 침묵을 강화했습니다. 몸, 특히 여성의 몸, 은죄, 불순함, 유혹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월경, 출산, 심지어 소변을 보는 것까지 영적 나약함의 증거로 취급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필요를 숨기고 자연스러운 신체 기능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의 몸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면화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많은 세대의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착한 여성의 일부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요강의 차가운 감촉, 리넨에 새어나오는 수치심, 더럽다고 여겨질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 불평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통과 정숙함은 나란히 존재했습니다. 사회적 위계는 이러한 차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귀족 부인은 아마도 한여가 커튼 뒤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었겠지만 농민 여성은 진흙탕에 웅크려 시선과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사생활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여성의 신체적 필요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남성 중심의 건축물, 공용 화장실이 있는 성, 공동 침실, 개방형 작업 공간은 여성 위생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중세 여성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옷의 사생활을 꿰매 넣었고 습관의 신중함을 포함시켰으며 책이 아니라 속삭임을 통해 어머니에서 딸에게 비밀을 전수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세기 후 그들의 이름 대부분은 잊혔습니다. 우리는 그림과 먼지 쌓인 연대기에 영원히 남은 여왕들, 귀족 부인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 재봉사, 우유 짜는 여자, 리넨 천이에 조용히 피를 흘리던 소녀들, 또는 추운 날 헛간 뒤에 웅크려 소변을 보던 소녀들, 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직면했던 일은 서사시나 화려한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편함과의 그들의 일상적인 타협은 역사가 겨우 속삭이는 방식으로 중세 생활의 리듬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무시했던 시스템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공간의 건축, 여성 위생을 둘러싼 금기, 여성의 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실타래는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의 여성과 소녀들은 안전한 화장실, 생리용품 또는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침묵의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잠긴 문이 부서진 학교 화장실에서 메아리 칩니다. 출산 지원이 없는 직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월경이 여전히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문화권에서 들려옵니다. 몸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글을 씁니다. 주장합니다. 아마도 양털의 무게와 수치의 규칙 아래 매일매일을 살았던 여성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그 짐의 일부를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생존이었을까?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차가운 돌방에서 양털에 쌓여 사생활 없이, 비누 없이, 목소리 없이 무엇을 했을까요? 침묵 속에 견뎠을까요? 반항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수치심 속에서 힘을 키우고 불평 없이 계속 나아갔을까요? 역사는 여성들이 어떻게 소변을 보았는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인간 경험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회복력, 독창성, 그리고 조용한 저항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동상이나 날짜가 아니라 이해로서 말이죠. 그들의 몸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처럼 말이죠.